내용들 어느 정도 기억날 거야. 이렇게 생긴 사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도함수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그냥 가정하고 갑시다. 사참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는 가정을 놓게 되면 도함수도 최고차가 3차가 될 거고, 그 3차의 계수는 부호가 뭐가 될까? 양수가 되겠지. 저 3차의 최고차 계수가 지금 4a인데 a를 양수로 지정을 했다면 3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 4a도 양수가 될 거야. 그래서 도함수는 몇 차 함수의 그래프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한 번만 하고 지울게. 그럼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도와줄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도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3차 함수의 그래프 지난번에 복습했으니까 극값이 없는 모양이 있는가 하면 극대와 극소를 하나씩 갖고 있는 모양이 있을 텐데, 그걸 위에서부터 한번 끌어내려 볼게. 극대와 극소가 모두 양수인 경우, 극대는 양수지만 극소가 0인 경우,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다른 경우, 극대가 0인 경우, 너무 내려와서 극대와 극소가 모두 음의 값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 이게 우리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도함수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도함수의 전체 모습이야.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에 걸려들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4차 함수의 그래프의 F를 그리게 될 건데, 당연히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으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X축 기준으로 아래쪽은 감소, 위쪽은 증가라고 판단해서 그리게 되면 얘는 감소 한 번, 증가 한 번이라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맞지? 그 다음 얘도 모양은 이렇게 잡혔지만 어찌됐든 감소 한 번에 증가 한 번, 이거 다 증가니까. 맞지? 대신 이쪽에서 모양의 변화가 살짝 있긴 있을 거야. 그 모양을 조금 고려해서 그린다고 한다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얘처럼 그려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건 맞겠지.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 오른쪽은 증가의 모양이 결정된다. 여기도 사실 모양이 비슷하죠. 얘랑 거의 비슷해.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전체가 증가. 그래서 대신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 모양이 각각 다른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감소 한 번에 그 오른쪽은 모두 증가로만 나타나는 모양이 결정된다는 게,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잡히는 거고 세부적인 모양까지 따지려고 든다면 예쁘게 증가하고 있는 거냐, 약간 굴곡이 있는 증가의 모양을 갖고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겠지. 그 다음 여기는 부호가 마플. 그래서 감증. 얘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W자 모양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리고 이건 감소, 잠깐 0, 감소, 증가. 이 녀석을 대칭 이동시킨 녀석이라고, 접어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것도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건 맞겠지? 지금 이렇게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최고차 계수를 양수로 지정했을 때의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모든 그래프가 무슨 것을 다 갖고 있다? 극소는 다 갖고 있다. 극소는 없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없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를 가정한 거야. 무조건 극소는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본 4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 유일하게 극대를 갖고 있는 그래프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극대를 갖고 있는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만 가능하다. 그럼 여러 가지 도함수의 그래프 중에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이 뭐죠? 세 개의 교점. x축과 교점이 3개. 방정식 따지면 근이 몇 개?
맞아. 그래서 최고점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극대값을 갖고 있는 그래프가 되려면 도함수를 0이 되게 해주는 x값이 3개.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나올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 외에 다른 거, 뭐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실근 하나에 중근 하나, 중근 하나에 실근 하나,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이거 실근 하나에 허근 2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3중근일 수도 있어. 맞죠? 어쨌든 서로 다른 세 실근의 모양이 아닌 모든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진 4차함수의 그래프는 극소값만 갖게 된다는 사실. 극대를 갖고 싶은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반드시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와야 된다. 지금 최고점 계수가 뭐인 걸 가정했지? 양수. 음수도 마찬가지야. 최고점 계수가 음수인 이걸 이제 뒤집으면 될 건데 그럼 그때 그려진 4차함수가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될 건데 여기서도 최고점 계수가 음수일 때는 모든 4차함수의 그래프가 극대값은 다 갖게 돼. 하지만 극소를 갖는 4차함수의 그래프는 딱 하나만 있다. 그게 도함수를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이 근을 몇 개 가질 때? 3개 가질 때만 가능하다는 걸 3차함수에서 여러분들이 3차함수의 그래프가 극값을 갖지 않는 모양이냐 극값을 갖는 모양이냐를 찾는 방법이 이 3차함수의 도함수가 2차함수였거든. 그 2차함수가 0이 되게 해주는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조건일 때는 극값을 갖는 모양, 중근이나 허근을 갖는 모양일 때는 극값이 없는 모양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처럼 4차함수도 최고점 계수가 한 번 더 말할게. 최고점 계수가 양수인 것을 가정했을 때 수많은 4차함수의 그래프 중에 극대값을 갖는 4차함수의 그래프는 딱 한 가지다. 그게 언제냐?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형태로 방정식 풀이가 될 때만 가능하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기본문제 한번 연습해볼게. 431번 시작해보자. 자, 431번. 애들 너무 오랜만에 저번에 이상해. 아이고. 근데 나도 느꼈어. 지금 느낌.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쉬는 동안에? 네. 아 완전히 푹 쉬었구나. 초등학교까지는 지금 10년 이게 펜 잡으면서 공부했는데 고작 일주일 남짓 안 잡았다고 어색함이 느껴지는 거야? 네. 근데 항상 그래요. 선생님도 사실 그래. 선생님도 뭔가 좀 연휴 길게 가졌다가 첫 번째 수업할 때 칠판에 글씨 적는 거 이상한 느낌 날 때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방향은 최고점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니까 극대값을 갖는 그래프는 특별한 한 경우, 그 특별한 한 경우를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외우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지? 저번에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 와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간다. 나누기를 써서 해야 돼 지금. 원래 써서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 써서. 난 늘 써서 했다고. 너무 아니 나 6고 54를 몰라서 54를 6으로 나누고 있었어 이렇게. 약간 지능이 박살난 거 아니야 우리? 초등 문식한테 뺏기는데.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고? 정리 잘 했나? 그럼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이 4차함수 그래프가 극대를 갖기를 원한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였던 거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려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해야 돼? 감증이 돼야 되는 거라.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도함수를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의 해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3개가 나와야 된다. 풀이는 이 녀석을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정답의 위치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군데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라서, 핵심은 여기 만들어져 있는 방정식이 무슨 것을 가져야 된다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지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미 그 하나가 보이네. 누구? 0이 뭐야? 그럼 나머지 이쪽에서 몇 개의 근만 나오면 되는 거지? 2개의 근이 나오면 되는 거라. 포인트는, 자 가자. 지금 이 녀석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 가지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 두 실근 가는 조건 너무 쉽잖아. 뭐로 푸는 건데? 2차 방정식이 두 실근 가는 조건. 판별식이 0보다? 맞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를 경계해야 되나 우리? 여러분들이 대답하길 바라요. 아니,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 했어.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 A가 0이 되면 왜 안 되지? 서로 다른 실근이 아니라서. 아니, A가 0이면 서로 다른 실근 맞는데? 정답은 0이 맞아. 0이 아니다가 맞는데. 그러면 0이랑 마이너스 4 나와서 0하고 마이너스가 나와서 0이랑 0이 두 겹치니까 그걸 좀 더 멋지게 표현하면 미니가 해볼래? 하나랑 중근 여기가 아무리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구한 두 개 중에 어떤 답이 존재한다면 0이라는 답, 이미 나와 있는 0이라는 답이 존재한다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방정식의 해 중에 절대 x는 0이라고 하는 해가 들어가면 안 된다. 맞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건 당연히 맞지만 그렇게 구하게 될 두 실근 중에 0이라는 답까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D 누구예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있으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A는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아야 된다. 거기에 동시에 X에 누구 넣었을 때? X에 0 넣었을 때, X에 0 넣었을 때 이 방정식이 만족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X에 0 넣게 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절대 방정식을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2a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a는 절대 0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 조건으로 풀고 있는 중인데 이미 0이라는 답은 하나 공개가 됐고 그럼 나머지 두 개만 존재하면 된다. 근데 그 두 개가 여기서 나타나는 근들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조건으로 그런데 그렇게 구하게 된 두 실근 중에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0이라는 답과 겹치는 것도 곤란하니까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의 방정식이 성립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의미 전달은 다 되지만 수학에서 답을 이렇게 안 적는다고 했지? 2보다 작은 것 중에 2보다 작은 게 정답인 것 같지만 누구는 빼야 돼? 0인 건 빼야 돼. 그럼 정답 어떻게 적더라? 2보다 작은 건 맞지만 0 전에서 잠깐 멈춰주고 그 다음 다시 0보다 어떤 쪽을? 작은 쪽을 연결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수직선을 하면 이렇게 돼. 2보다 작은 게 정답인 건 맞지만 이 중에 0이라는 정답은 하나 빼야 된다. 그래서 2보다 작게 표현되어 있는 이 모든 것 중에 얘 하나만 정답을 빼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건 분명히 아니야. 의미 전달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속한 표현 방법이 있으니까 정답을 이렇게 요것만 뺄 거니까 일단 여기 하나 말해주고 그거 말을 끝난다면 그 다음이 다시 0의 왼쪽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정답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해주자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저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럼 문제가 말하는 알파, 베타, 감마는 누가 되는 거야? 알파는 0, 베타는 0, 감마는 그래서 0, 0, 2를 더하라는 문제라서 2가 정답이라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자, 이 정도가 이제 이 파트에서의 기본 문제로 될 수 있는 수준이 맞는 것 같고 어려운 문제 나가볼게. 433번 시작해 봅시다. 유림이는 어디 멀리 다녀왔어? 계속 집에 있었어?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있잖아. 서울에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서울에 있어? 아 이번에 이사 올 때 그럼 아빠하고 동생하고만 움직인 거야? 헐! 그래서 서울에만 아 그럼 원래 이 살던 집은 그대로 있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시 아버지가 미희처럼 아빠 엄마랑 싸웠나? 왜 나 이렇게 불리하게 된 거야? 같이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사는 게 아 진짜? 그런 거였구나. 지수는 명절 기간, 쉬는 기간 동안 부모님하고 트러블은 없었어? 네. 아버지랑 대화 안 하고 풀었어요. 대화를. 안 하고 풀었어요. 아. 난 진짜 억울해.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지방대 가지 말라고 그러셨대. 야, 나도 지방대를 가고 싶지 않은데. 트러블 메이크를 하셨네. 나 오늘 막 옷 사고 와가지고 이 예쁘지? 막 이러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 지방대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나 그 자리에서 그냥 집에 방에 들어가 이러고. 아 그냥 근데 또 생각하기 따라서 알았어 더 열심히 할게 이러면 끝날 수도 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도 가기 싫어. 나도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왜 그렇게 됐지? 나 진짜 사이좋게 놀러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미니가 작년가? 네. 나 진짜 속상해. 작년 좀 힘든. 다 작년이잖아 지금. 그러네. 아니 제가 왜 예전에 얼마나 작년이잖아. 불렀는데.
다 가버려서 나 아침에 뭐 이런 거 이거 아무도 없지 이런 거 이거 방금 풀었던 31번 문제랑 난이도 차이가 크진 않네. 뭐 지금 이제 막상 이렇게 문제 적고 보니까. 자, 가볼까? 이게 도함수 맞지? 근데 지금 433번의 조건은 극대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 최고차 계수 양수야, 음수야? 그럼 가능한 것에 몇 개만 그려볼게. 뭐 이런 모양 가능하고,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 뭐 이런 모양도 가능할 수 있어. 지금 그린 것 중에서 극대값을 갖고 있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인데, 이거 말고 극대값이 없는 그래프가 되길 바라고 있다는 얘기잖아. 맞나? 그럼 이 도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내지 않으려면 이 녀석이 어떤 조건이 돼야 된다고 말했지? 얘를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의 답이 몇 개? 극대값을 갖는 모양 나오려면 근이 몇 개? 3개. 근데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극대값 갖지 말라잖아. 그럼 근이 몇 개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3.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 때는 이 문제를 아까는 수업 있는 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뭘 거짓말하지 마. 알고 있었잖아. 방학 동안에 공부 좀 해? 아니 방학이래. 연휴 기간 동안 공부 좀 했어? 조금 했어? 진짜 했어? 지금 가방에서 꺼내는 거 보니까 그냥 있던 대로 그냥 꺼낸 거 같은데? 자, 다시 계속하자. 이 녀석을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아니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절대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방정식이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연습을 하는 건데, 보니까 형태가 비슷비슷해. 인수분해 일단 가능하고 있어. 누구로 묶을 수 있나? X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정답 중에 하나 나왔네. 뭐? 0이란 답이 있어.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지금 인수분해해 놓은 이 방정식이 몇 개의 근을 갖지 않도록 3개의 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야. 이미 0이라는 답은 하나 나왔어. 그럼 첫 번째 얘가 어떤 근을 가지면 돼? 서로 다른 세 실근 갖지 않게 하려면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모양이면 되는 거예요? 중근이나 허근이면 돼. 맞아. 첫 번째.
이 방정식이 중근이나 허근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아까 조금 신경 써서 했던 것처럼 중근하고 허근 나오면 무조건 돼. 여기 답 하나 나왔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답이 1개 아니면 0개야. 그럼 아무리 많아봤자 답이 2개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정답이 되는 거 맞겠지? 그런데 하나 더. 다른 경우. 어떤 경우도 정답이 될 수 있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할지라도 그 두 실근 중에 어떤 답이 있을 때 0이라는 답이, 그렇지. 얘가 0이, 다시.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답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개의 답 중에 이미 정해져 있는 0이라는 답이 또 겹치게 된다면 얘는 답이 2개지만 전체적으로는 몇 개가 되지 않는 거니까 3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이 방정식의 해 중에 x는 어떤 해가? 0이라는 해가 존재하면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1번부터 갑시다. 판별식 D B 다시 얼만데?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정답 바로 갈 수 있나? A는? 마이너스 루트 6부터 루트 6까지면 되겠다. 왜? 이거 2차 분식 여기 A축 그래프는 아래로 볼로 인수분해하면 절편이 마루 6하고 플루 6이 나올 테니까 찾는 거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면 요 두 점 포함해서 아래쪽.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6부터 플러스 루트 6까지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것만 정답인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의 해 중에 누가 있어도 된다고? 0. 그래서 0 넣어주면 근데 x에 0 넣었을 때 어떻게 돼? 0 더하기 0 더하기 6이 0이 되는 조건이면 될 텐데 일단은 얘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경우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경우일 때는 0이라는 답을 갖고 있는 방정식이 될 수 없다는 얘기라서 아쉽지만 여기에서는 답이 발견이 안 되네. 그래서 지금은 요것만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갖고 루트 6하고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그 둘을 곱한 거 정답 얼마? 마이너스 6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라서 방금 풀었던 31번과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자, 사참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95페이지 유형 14번 한번 쭉 훑어봅시다. 하나씩 간단하게 볼게. 첫 번째, 그래프가 어디와 접할 때? X축과 접할 때. 설명 들어봐. 얘들아, 내가 그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접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접하는 순간에 X값을 내가 한번 A라고 해볼까? 그럼 X에다가 A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얘들아, X에다가 A 넣었을 때 0 나와야 돼. A, 0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접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A를 넣었을 때 함수값만 0인 게 아니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도 얼마 나와야 되는 거? 0 나와야 되는 거.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이걸 만족하려면 fx는 어떤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지? fx는 x-a라고 하는 인수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을까? 그래야지 a 넣었을 때 0이 나올 테니까. 맞아? 그런데 도함수도 a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녀석을 미분했을 때 미분을 해도 어떤 인수가 여전히 있어야 된다고? x-a라는 인수를 가지려면 x-a라는 인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최소한 2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걸 미분을 해도 다시 x-a라는 인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x-a라고 하는 인수를 몇 개 이상? 2개 이상 갖고 있는 형태로
근데 2개 이상이라면 여기다 뭘 적는 게 맞게? 2를 적는 게 맞지. 그리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인수분해되고 남은 식을 따로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들어봐. 여기다가 2를 적는 이유가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되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2를 적나요? 그럼 만약에 x-a라는 인수가 2개 말고 더 있었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거 어디 있게? 더 있는 건 이 뒤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최소의 개수를 여기다가 표현하는 게 바람직한 식의 작성 방법이라는 거. 이해돼? 이거 문제 풀 때 유용하게 이용될 거니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다항함수의 대칭성. 이건 적분에서 이미 배웠으니까 말로 할게. 2번에 동그라미 1번 어디 대칭 말하는 거게? y축 대칭 말하는 거 맞아? fx하고 f-x가 같다는 건 y축 대칭. 다항함수에서 y축 대칭만 되는 건 무슨 차수만 갖고 있으면 된다? 짝수 차수만 갖고 있으면 y축 대칭. 반대로 동그라미 2번 fx하고 마이너스 f-x가 같으려면 원점 대칭 맞니? 그럼 다항함수가 무슨 차수만 갖고 있을 때? 홀수 차수만 갖고 있는 다항함수가 구성되어 있다면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 됐니 얘들아? 그 다음 양거랑 3번도 따로 적용을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fx가 어디에서 극값을 갖는데?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겠지만 극값 갖는데 맞아? 극값 얼마를 갖는데? b를 갖는데. 그럼 첫 번째 함수 f에다가 누구를 넣었을 때? a를 넣었을 때 뭐 나오는 거야? b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냥 함수값이 아니라 극값을 갖는 점이라며? 그럼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f'a가 0이 돼야 된다고 이 말을 했던 거겠지. 맞니 얘들아? 그 얘기야. 그냥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그 값이 나온다는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마지막 절대값 표현되는 거 우리 한 번만 복습하자. 아직까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 하나 그냥 그래프로 예를 들게. 이게 fx의 그래프야. 됐나? 이렇게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본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만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 형태로 나오는 문제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원래 함수의 절대값이 전체가 붙어있는 경우, 함수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 두 번째, 함수식 전체는 아니지만 x라고 하는 문자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세 번째는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마지막 네 번째는 y와 x 자리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이 네 가지는 사실 절대값 풀이는 기본적으로 구간 나누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지금 그 구간 나누지 않아도 그냥 기본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정답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가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첫 번째 어떻게 그리는 거게? 이게 사실 뭐 수능이든 내신이든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지.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워버리는 거. 어떻게 그리는 거였더라? 밑에 있는 것만 접어 올리는. 그렇지, 맞아. 이거랑 비교 잘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x축 위쪽에 있는 거 그냥 원래대로 그려주고 x축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만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바뀐 거지. 두 번째, x의 절대값 붙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했었어? 기억나는 사람 말해볼래? x에만 절대값 박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게? 절대값 붙어 있는 문자, 그 문자가 양수인 것만 남겨. x가 양수라는 건 y축의 어느 쪽을 말하는 거죠? y축의 오른쪽, 기본 그래프에서 y축의 오른쪽만 남깁니다. 왼쪽은 버려버리고. 그렇게 남긴 부분을 y축으로 한 번 더 접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얘는 x의 절대값 붙어 있어서 x가 양수인 걸 남겼지? 그럼 y의 절대값 붙어 있는 경우는 누가 양수인 걸 남겨놔? y가 양수인 걸 남겨놔. 잘 봐. 누구를 남겨놓느냐? y 값이 양수인 것만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x축으로 접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버전이지, x의 절대값 붙어있기 때문에 x가 양수인 건 남겨야 되고 y의 절대값 붙어있기 때문에 y가 양수인 건 남겨요. 그럼 결국 몇 사분면을 남기는 거? 둘 다 양수인 거니까 기본 그래프에서 1사분면 쪽만 남겨놓고 그걸 x축으로 한번 y축으로 한번 원점으로 한번 접어주면 구간 나누는 작업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는 거. 이 네 가지는 우리 고1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언제든지 여러분들 문제, 수학 문제 푸는 동안에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 어떤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형태가 아닐 때는 구간 나눠서 풀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 좀 잘 나오는 거, 제일 잘 나오는 순서대로 한다면 얘가 1번, 그 다음으로 비중 높은 게 2번, 그 다음이 3번, 거의 안 나오는 게 4번, 요거는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로 따진다면 요 두 가지 정도가 제일 비중이 높은데, 기왕에 하는 거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은 외워주고 있는 게 맞다는 얘기겠어요. 그럼 거기 마지막 5번째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fx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여기 좀 봐봐. 얘들아,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야.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지? 밑에 있는 게 접혀 올라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이거 미분 안 되는 순간 있어 없어? 어디? 몇 군데? 두 군데. 안 되는 이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뾰족해서. 수학적으로 말하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달라서. 그래서 뾰족점이라서. 연속이 되는 건 맞지만 연속이 되는 순간 중에서도 매끄러워야 되는데 매끄럽지 못해서야. 맞아? 그런데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이 되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 어떻게 해주면 되게? 절대값을 씌워도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려도 미분이 되게 해줄 수 있는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지금 미니가 말한 것처럼 x축과 만나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여기가 x축과 만나는 점인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으로 x축과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축과 뭐하면? 접하면. 이런 모양도 있을 거고 이런 모양도 있을 거예요. 둘 다 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절대값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접혀 올라오더라도 분명히 여기가 매끄러운 모양이 될 거다. 이건 뭐 접혀 올라오는 모양 자체가 없을 거고. 맞나? 그래서 어떤 x축과 만나는 순간에서 절대값을 씌워낸 함수의 그래프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기를 a라고 부를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그 함수가 x-a라는 인수를 최소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현재 함수는 극값 전체 몇 개? 4개. 극수 2개, 극대 2개 있는 거 맞나? 그렇게 있네. 그럼 절대값 한번 씌워볼게.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을까? 이 함수는 극값 몇 개? 4개. 극값 몇 개 나올까? 5개 나오죠. 극값, 극대 극소는 얘들아 미분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 기억나?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순간을 극대 극소라고 불러. 그러니까 매끄럽게 증감을 바꾸고 있다거나 감증을 바꾸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긴 녀석도 우리는 이걸 무슨 값이라고 부른다고? 극소값이라고 불러. 극값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극소 하나, 둘, 셋,
그리고 극대는 하나, 둘. 총 5개의 극값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얘들아? 그렇게 기억해주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 문제만 하고 잠깐 시죠. 434번 간단하게 마무리해볼래요 한번? 434번 자, 갈까? x축과 만나는 점 몇 개래? x축과 만나는 점 몇 개? 2개. 1,0과 4,0 지나간다고 했던 거 많이 다 해서 말하고 있는 조건이? 근데 두 번째 보니까 그 1에서 무슨 값을 갖는데? 얘들아, x는 1에서 무슨 값? 얘들아, 이게 그냥 만나는 점이 아니라 그 값이었던 거야. 거기다 최고점에서 얼마나 그랬지? 1. 그럼 최고점에서 양수니? 그럼 끄트머리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극대를 갖는 지점이겠어? 극소를 갖는 지점이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해서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거 선생님의 도움으로만 그릴 수 있는 모양 아닙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문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거였던 거야. 맞아? 그럼 fx 작성해볼까? 최고점에서 얼마라고? 1이라고. 1,0과 4,0 지나간다는 건 어쨌든 x-1과 x-4라는 인수 있다는 얘기 맞고? 그런데 그 1이 그냥 만난 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이잖아. 그래서 x-1라는 인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 최소 2개 있어야 된다. 지금은 딱 2개겠지. 몇 차함수니까? 이거 몇 차함수니까? 3차함수니까. 3차함수니까 이미 x-4라고 하는 1차씩 하나 있는데 여기가 더 많아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 맞아 얘들아? 네. 그럼 질문. 뭐의 합을 구하는 문제? 값이요. 극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 맞습니까? 그럼 일단 극값 하나 구했어. 극대 얼마? 극대 얼마? 극대. 극대는 0. 이거 1,0이라는 점이니까 극대값은 0인 거 맞지? 그럼 무슨 값만 찾으면 돼? 극소값만 찾으면 돼 얘들아. 그럼 극소 찾으면 이거 미분해서 2차 함수에 0이 되는 순간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다른 순간이 나오거든. 그거 찾아야 되는 거 맞아? 그리고 그 값 찾아서 함수에다 대입해주면 극소 나온 거 맞니? 그런데 지금 시험 볼 때 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가르쳐주긴 했지만 3차 함수에선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의 비율을 갖는다고? 오, 기억해. 좋아. 2대 1의 비율을 가져. 그러니까 이 간격, 전체 간격이 얼마야? 3이야. 그러니까 3이면 두 칸 한 칸 나눠먹으면 돼. 여기 뭐겠어 그러면? 3이겠네. 그래서 극소는 미분해주면 얘들아 이렇게 될 거야. 선생님 말 믿어도 돼. 미분하면 최고층계수가 1, 2, 3, 4 함수니까 최고층계수가 3이 될 테고, 그리고 인수분해가 하나는 x-1, 하나는 x-3으로 만들어진 식이 분명히 맞을 거라고. 이해되니? 네. 그렇게 될 거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걸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써먹는 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극소는 F에다가 누구 넣은가? 3 넣은가? 3 넣어주면 이거 얼마인가? 4 맞나? 요거는?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정답이라 아마 마이너스 4가 극소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가?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0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한 게 정답이라 말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또 오랜만에 시작해서 힘들겠지만 또 잠깐 또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으면 기말고사 금방 볼 거니까. 이제 쉬는 거 끝났지 이제? 네. 이제 연휴 또 뭐 며칠 연달아 쉬는 날이 있나?